라방스 조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퇴근 중이신가요? 아니면 저녁 식사 중이신가요? 네, 오늘도 이제 목요일 라방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 송미정 변호사 함께 했습니다. 송 변호사 인사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4개월 만에 다시 온 송미정입니다. 네, 우리 썸택 변호사, 우리 송미정 변호사. 네. 늘 웹툰만 보다가 방송은 처음 들어봐요 라고 하셨는데, 그러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라방 지금 1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56회 라방인가 그런데 정말 오래됐죠? 저희 이제 스토리에 또 질문도 많이 올라오셨는데요. 보면은 아기 성까지 바꿔가면서 재혼도 한 그녀, 양육비는 계속 내야 하나요? 라고 하셨어요. 이혼을 하셨고 아이는 이제 엄마가 키우고 있는데, 이혼을 하고 이 엄마 쪽에서 아이 성을 바꿨나 봐요. 그리고 재혼도 하셨어요. 이래도 친아버지가 양육비를 주셔야 할까요? 당연히 줘야 합니다. 성이 바뀌었더라도 그 부정하게 끊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육비를 주셔야 하고, 실제로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사건 중에 그 재혼하신 분인데요. 그 상대방이 이제 남자분이신데 그분 이제 처음에 초혼하시면서 낳은 아이를 엄마가 데려가고서 성을 바꿨습니다. 그래도 이제 양육비를 계속 이제 주면서 저희한테 이제 하는 말이, 나는 거기 양육비 내야 되고 여기 양육비도 내야 되니까 양육비를 좀 깎아달라.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 재혼을 하더라도 성을 변경하더라도 그 친자관계가 단절되는 게 아니면, 그러니까 친양자 입양이 들어간 거가 아니면 양육비는 주셔야지 되세요. 그리고 이제 저 스토리 질문 중에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복수하고 싶어요, 남편과 상간녀에게. 네. 소송을 거셔. 네, 이거는 이제 상간녀 소송을 하셔야지 되고, 뭐 이제 상간녀가 직장을 다닌다고 했을 때는 직장 급여의 압류, 가압류를 할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뭐 상간녀가 이제 그 직장 내에서 많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직장이라고 하면 직장 내 진정서 이런 것까지는 제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네, 양육권을 두고 이혼소송 최종 공판이 끝났어요. 그런데 바로 결과를 알려주지 않으시고 다음 달 6일에 서면으로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네. 네, 이거 결정 난 것 같습니다. 사실 재판이 끝난다고 해도 바로 그날 재판이 끝나는 날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의뢰인분들도 그거를 이제 재판이 끝나면 그날 바로 어떻게 된다 결과를 딱 알려주시는 드라마에서 그러니까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대부분은 종결을 하고 그 선고 판결 같은 경우는요, 선고기일을 따로 잡은 다음에 그 선고기일에 가시면 그 결과만 이제 들으실 수 있으시고요. 결정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이제 뭐 기일을 정하지는 않고요. 그럼 작성되는 대로, 결정이 나는 대로 그거를 이제 서면으로 보내주십니다. 그 다음 달 6일에 서면으로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이제 다음 달 6일이 선고기일이세요. 그 선고기일에 이제 나가면 뭐 이혼한다, 위자료 얼마, 뭐 친권양육권 누구, 이렇게 간단하게 선고를 하고 자세한 내용은 이제 판결문으로 이제 오거든요. 그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혼 재판 끝났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서면으로 판결문이 온다는 건 그 의미고요. 그리고 상간소송 변론기일에 참석 안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대리인이 있으면 당연히 불이익이 없고요. 네. 특히 이제 상간소송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맞아요. 특히 피고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원고께서도 이제 너무 화가 나서 직접 판사님께 한마디라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러는 분들은 나가시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상간소송에서는 이제 막 서로 혹시 얼굴 볼 일 생기거나 그런 불편한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참석은 안 하시는 그렇죠. 편인 것 같습니다. 상간소송은 대부분 참석을 안 하고요.
이제 이혼 소송은 당사자들이 꼭 참석하셔야 되는 기일들이 있으니까 그런 때는 보통 다 나오십니다. 혹시 불륜녀를 마주칠까봐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라고 하셨는데, 상간소송 진행하는데 그 상간녀를 마주칠까봐 두려워 하시는데요. 저희가 진행해보면 상간소송 상대방 안 나옵니다. 네. 피고는 대부분 안 나오십니다. 창피하잖아요. 그리고 판사님 이제 뭐 물어보시면 네. 이제 아니라고 막 하는데 이제 직접 나오시면 물어보실 수도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또 이제 약간 법적인 조언을 받지 못하고 그냥 말씀을 하시면 자기한테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사실 많이 참석은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내가 봤을 때 거의 99% 참석 안 하더라고요. 네. 김종경 변호사네요. 네, 송 변호사님 추석 때도 출근하실 겁니까? 라고 하셨는데, 우리 송 변호사 추석 때도 출근할 겁니까? 스케줄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김동민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먼저 추석 때 사실 제가 딱 스케줄을 딱 잡아놨는데요. 일할 스케줄을 딱 잡아놨는데 어제 오늘 뭔가 일이 있어서 그냥 시간을 다 날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틀 아마 보충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세상에. 내가 나쁜 사장님이 된 것 같네. 아닙니다. 대표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걸 하지 않으신데 제가 많이 부족해서. 네. 또 이제 스토리 질문 중에 자기가 잘못해놓고 찾아오는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내가 잘못한 경우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처음에 상담을 이제 제가 하거든요. 제가 할 때 내가 유책이라 위자료는 줘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유책 배우자 이혼 소송, 이혼 청구 기각당할 수도 있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저희가 사실 조금 불리하게 이야기하시면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죠. 송 변호사가 맡은 사건 자기가 잘못한 거 있으면 뭐라 그래요? 저희가 잘못한 게 있다. 그럼 소송 제기할게요. 네, 소송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잘못했으면서 소장을 보내면 상대방이 매우 기분 나빠해서 이혼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잘못이 상대방보다 크다. 그러면 네. 이제 소장을 이제 그 속된 말로 날린다 그러죠. 날리면 이제 기분이 나빠요. 네, 소장을 날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우리 한번 잘 헤어지는 걸로 얘기를 해보자. 네. 조정 신청서를 그러니까 합의를 해보자라는 취지의 조정 신청서를 그렇죠? 이제 제출하면 네. 사실 이제 내가 잘못해 뭐 바람을 폈거나 아니면 뭐 폭력거나 아니면 상대방도 속으로는 이혼하고 싶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셔가지고 잘못했더라도 이렇게 합의해가지고 끝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잘못해놓고 막 상대방이 오히려 잘못했다 뭐 뒤집어 씌우고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화가 나서 그 일부러 이혼을 안 해줄 수도 있고 기각을 구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못하신 경우에는 처음에 좀 잘 얘기해보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에. 결과에 좋은 결과. 그리고 가끔 잘못한 분이 엄청 이렇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뭐 재산 분할을 많이 해줄 테니까. 네, 재산을 거의 다 주겠다. 네. 뭐 양육비도 막 1인당 1,000,000원씩 주겠다. 막 이런 분도 계시기는 합니다. 그런 거는 이제 판결로 받을 때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니까 당연히 좀 받으시는 것도 괜찮으시죠. 상대방한테 굉장히 좋은 조건이잖아요. 그죠? 네. 지금까지 변호사로 일하는 도중 가장 기억에 남은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라고 하셨어요. 지금까지 변호사로 일하는 도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사실 사건이 끝나면 다 그냥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뭐 잘 잘한 거 이제 기억이 나시는데요. 저는 오히려 좀, 좀 내가 못한 거. 제가 못한 거라든지 아니면 제가 맞아. 당황스러웠던 게 이런 게 맞아요. 생각이 나요. 맞아요. 그런 거는 그건 나도 그런 것 같아. 내가 실수한 거, 뭐 이랬던 거, 안 좋았던 기억 이런 거는 두고두고 몇 년이 지나도 떠오르죠. 사실 내가 잘한 거 좋았던 기억은 그 순간 이후에는 약간 희미해지는 것 같기는 하네요. 변호사로 일하는 도중 가장 기억에 남은 에피소드.
그러면은 다 나쁜 기억만 있나? 뭐 그런 거는 아니고 이제 좋은 기억도 당연히 있죠. 의뢰인한테 이제 정말 감사 인사 들었을 때는 그런 거는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네, 그죠? 네, 특히 이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억울한 상황? 네, 그런 분들이 가끔가다 계십니다. 그런 거를 이제 잘 풀어줬을 때는 약간 일하는 보람이 굉장히 느껴지는 이래서 변호사가 좀 뭐라고 해야 되죠? 하여튼 이 억울한 상황을 구해줬다. 맞아요. 제가 네. 뭔가 제 힘으로 제가 할 수 있는 힘으로 이 사람을 도와줬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면 그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맞아요.